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가시마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한다. 스즈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문전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엘베르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돌파를 반복하며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후나바시는 강한 압박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시마는 짧은 순간의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가 배가 되며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는 힘을 발휘한다. 원정팀 쇼난은 3-1-4-2 전형을 바탕으로 경기 도중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걸어오는 스타일이다. 오다는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공격 전개와 압박 모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스즈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이선의 침투와 연계한다. 오노세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신을 활용해 공격폭을 넓히지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뒷공간을 노출한다. 문제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전진시키면서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속도가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치명적인 카운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쇼나는 공격적인 압박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순간의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가시마는 스즈키의 스피드와 전환 상황의 날카로움으로 쇼난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쇼나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특성 때문에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홈 이점을 아는 가시마가 안정적인 전술적 상성과 공격 효율성으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니무라는 전방 압박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연계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다. 미야이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살려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선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에나카는 이선에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볼 간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요코하마는 수비 전환 시 중원 압박 라인이 쉽게 무너져 점유율을 빼앗기는 순간 경기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가 점유율 기반의 전술을 들고 나올 때 장시간 수세에 몰리는 단점이 반복된다. 원정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전술적 특징은 볼이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에리소는 전방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연계로 공격 기점 역할을 해주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집중력도 높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이 탁월해 팀의 점유율 유지에 핵심적인 존재다. 오제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순간적인 패스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변화를 제공한다. 특히 가와사키는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슈팅 기회를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도 점유율이 높은 팀이 결국 더 많은 공격을 창출하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요코하마는 전환 속도와 개인 돌파에서 반격의 무기를 갖췄지만 장시간 수비에 몰리면 체력 소모가 크다. 가와사키는 점유율 기반의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 체력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니가타 하세가와는 좌측 라인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민첩하고 순간적인 슈팅 전환이 날카롭지만 제공권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 시라이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고 볼을 이어주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팀 전술은 4-4-2를 기반으로 안정된 포백 운영을 선호하지만 상대가 빠른 템포로 중원을 흔들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흐름이 잦다. 원정팀 시미즈 타카하시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력을 겸비해 니가타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다. 마스자기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 전개에 관여하고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카피샤바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유형으로 최후방과 최전방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한다. 시미즈는 3-4-3 구조 속에서 중원의 활동량을 극대화하고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으로 공격폭을 넓히는 전술을 활용한다. 특히 전방 압박이 강력해 니가타의 후방 빌드업을 끊어내며 빠르게 전환하는 데 능하다. 시미즈는 카피샤바의 박스투박스 전개와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흐름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다. 니가타는 공격 자원들의 개별 능력은 존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체력, 전술적 응집력, 전환 속도까지 종합적으로 앞서는 시미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툰맷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골망을 흔드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윌튼 펠리페는 터치라인을 활용하는 클래식 윙어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우사미 다카시는 이 선에서 전방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변화를 만든다. 간바 오사카는 윙어의 돌파와 컷백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툰맷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런 전술적 루트는 상대가 측면 압박에 실패하는 순간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원정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맞서오는 측면 침투와 순간적인 스피드로 공격 루트를 열지만 안정감이 떨어진다. 세키네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고 배급하는 역할을 맡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구스타프소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영향력이 제한된다. 우라와는 전체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개를 지향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이 부족하다. 특히 측면 수비가 넓은 공간을 허용할 때 상대 크로스를 막아내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간바 오사카는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가 완성되는 순간 공격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우라와는 빌드업은 안정적일 수 있으나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투타적 균형과 전술적 응집력을 감안하면 간바 오사카의 승리가 더욱 유력하다. 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지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패스로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한다. 서민우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 패턴으로 공격 활로를 넓히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한다. 강원은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이 살아나며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상대 전술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특징이 있다. 정경호 감독은 변칙적인 전술 변화를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원정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조영욱은 스피드와 문전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창출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한계가 있다.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연계에서 기복이 있다. 루카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압박 저항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클리말라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이다. 전방에서 무게감을 잃으면서 공격 패턴이 더욱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김기동 감독은 조영욱 중심 전술만 고집하고 있고 이미 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이 루트를 파악하고 있다. 강원은 가브리엘 서민우이지오를 중심으로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은 클리말라의 부상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 때문에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닌 강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포항 이호제는 정격 복귀전을 치르며 전방에서 높이와 힘을 더해줄 핵심 자원이다.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울산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조르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을 맡아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포항은 4-4-2를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흔드는 데 집중한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응집력과 더비 특유의 분위기를 등에 업으면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울산 에릭은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시작점을 만든다. 루빅소는 스피드와 돌파력이 뛰어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울산은 4-3-3 전형을 활용해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풀백들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포항의 측면 공세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리듬이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드러난 바 있다. 포항은 이호제의 복귀와 측면 자원의 공세로 전술적 무게감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울산은 루빅손과 에릭을 앞세워 반격하겠지만 강한 압박과 홈터세 앞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심리적 동기에서 앞선 포항이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진우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준다.
김진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패싱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에 기여한다. 특히 벤치에서 출격 대기 중인 이승우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침투로 경기 후반 전북의 무기를 더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전북은 주전과 교체 자원 모두에서 확실한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4-2이며 유강현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버티지만 상대 수비를 흔드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재인은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나 수비 전환 시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있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리듬을 만들어가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전개 속도가 떨어진다. 대전은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북의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주전 자원의 장점뿐 아니라 교체 자원의 스피드까지 활용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다. 대전은 역습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압박에 가로막혀 기회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와 교체 카드 활용까지 더해 전북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